일단 여론조사 결과가 아까 이제 저희가 봤던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광장의 그 열기는 커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다 예상이 됐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리얼미터 조사를 또 보니까 전주 대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3% 상승을 해가지고 양당 지지율 격차가 역전이 또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래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앞서 나갔다가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한 5% 정도 뒤지는 그런 지금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눈에 띄는 게 양자 대결로서 국민의힘 내부가 이제 이재명과 1대1로 겨뤄봤을 때 여전히 이제 그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1등을 지키고 있고요. 오세훈 홍준표 시장은 두 사람이 거의 뭐 동률이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18%로 좀 뒤처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또 어떤 언론사가 분석을 하기를 한동훈 대표의 이런 뭐라고 할까요? 그 강세가 좀 위축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지지층도 좀 위축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위축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공격을 많이 받고 있죠. 공격을 아까 많이 말씀드린 받는다. 대로 네. 지금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가짜 뉴스가 한 10배는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요새 네. 돌아가는 거 보면 그 우리가 한동훈 만물설이다. 그러니까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심지어는 명태균의 배우에도 한동훈이 있다. 그래서 그 명태균을 조정해서 이 김건희 여사 그리고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까지. 시장을 공격하는 그 배우에 한동훈이 있다. 어. 뭐 이런 정말 그런 주장을 펴는가 하면 이철규 의원도 얘기도 예, 있었고요. 이철규 의원의 네. 뭐 아들 며느리가 뭐 그러니까요. 마약 사범에 연관됐는데 네. 그 배우가 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간접적으로 이게 한동훈이다 이런 식의 네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철규 의원 본인은 네네. 경찰 고위직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는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도대체 쫓겨난 대표가 네네. 무슨 영향을 미쳐서 그렇죠. 그게 지금 1월 달에 공개가 오픈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 2월 달이죠, 얼마 전에. 네네. 2월 달에 그 정권으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받고 쫓겨난 한동훈 대표가 경찰에다 영향을 미쳐서 이철규 의원 아들 며느리의 사건을 뭐 그걸 이렇게 확산시켰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네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네. 계신 거고 오동훈 공수처장을 임명한 것도 한동훈이다. 한동훈이다. 근데 오동훈 공수처장은 작년에 5월달에 임명이 됐고 네네. 한동훈 대표는 4월달에 총선 끝나고 나서 쫓겨나듯이 그렇죠. 끝나간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 한동훈 대표가 대표를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고 용산에서 얼마나 그렇죠? 애를 많이 썼죠. 신용들이 얼마나 네. 노력을 하셨는지 뭐 보도를 보시면 건 다 아실 텐데 네네. 그 상황에서 그 한동훈 대표가 오동훈 공수처장을 추천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원래는 두 사람이 그때 올라갔어요. 제가 네네. 알기로는 하나는 오동훈 씨, 이 사람 판사 출신이고 네네. 또 한 분은 검사 출신이 올라갔는데 대통령이 굳이 이 오동훈 씨를 임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들리는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오동훈 문제 있습니다. 네네. 나중에 뭐 문제 됩니다. 네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명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그래놓고서 뒤통수를 정말 세게 맞으신 거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만물 한동훈설로 모든 것의 문제점들을 제가 이와 비슷한 사례는 딱 하나 봤어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네네. 돌부리에 채워 넘어져도 노무현 때문이야. 그런 적이 있었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기억납니다. 물고기 안 잡혀도 다 저기 노무현 전 대통령 뭐가 안 돼도 때문이라고. 노무현 때문이야. 네네. 뭐가 안 돼.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지금은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상당히 뭐 인기 있는 전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그 우리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온갖 종류의 마타도어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배신자. 그렇죠. 이 사람은 배신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이분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계시나 왕조 국가에 살고 계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네. 아니 대통령은요 5년직 5년 임기 5년의 단임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대통령 왕이 아닙니다. 아니 무슨 국가 예를 들면 흔히 하는 얘기 법무부 장관도 시켜줬고 비대위원장도 시켜줬고 당 대표도 시켜줬는데 어디 배은망덕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시켜주면은
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어떤 불법 행위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미국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잖아요. 네네. 그 닉슨 행정부에서 야당의 그 선거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던 선거 사무실에 그 사람들을 보내서 도청 장치를 했던 게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인데. 그렇죠.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이 발칵 뒤집히고 특별검사가 임명됐어요. 특별검사가 수사를 세게 하니까 닉슨 대통령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탄핵이 막 그 하겠다고 특별검사가 하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장관 당신 저 사람 특별검사 해임해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네네.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가 사임하겠습니다. 본인이 사임했어. 네네.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한테 차관 야 장관 나갔으니까 당신 해. 차관이 나도 사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닉슨이 내가 물러날게. 그래도 미국은 확실히 좀 상식은 있네요. 안 되겠구나. 이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내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네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물러난 거예요. 그게 만약에 지금 기준으로 하자면 그 사람들 다 배신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다 배신자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 줬는데 말이야. 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그럴 수 있어? 법무부 차관 너도 마찬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근데 우리 또 웃긴 거요. 네네.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시위하시는 분들도 미국 그 사례에 대해서는 야 역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야. 미국은 법치 국가야.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도 말이 안 되는 건 저렇게 저항해. 그렇죠. 법무차관도 훌륭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야 왜 대통령한테 충성을 안 해? 그렇죠. 배은망덕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약간 좀 인지 부조화가 오네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기 스스로를 그 자유민주 국가의 시민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왕조 국가의 신민. 네. 왕조 국가의 신민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백성이네요, 거의 사실상. 그냥 백성이야. 네. 와, 우리 폐하께서 왕께서 말이 안 되는 얘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 미국 얘기하시니까 좀 그분들이 항상 트럼프 대통령을 영웅인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석방시켜 줄 것이고 다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거의 뭐 한 70년 80년 만에 문 닫을 위기에 또 처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워싱턴 특파원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VOA가 이 공부하기 참 좋아요. 공부하기. 네, 공부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거기는 그 속도를 이렇게 슬랭이라든가 이런 거 거의 안 써요. 네네네. 슬랭 같은 거 거의 안 쓰고 속도 스피드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래서 영어 공부하기에 참 좋아요. 네네네. 저 여기 많이 들었거든요. 유한 또 역사가 있는 그렇죠. 그런 또 매체인데. 거기는 굉장히 중립적인 매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공화당 편과 상관없이 그 객관적인 뉴스를 하는 곳인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분이 워낙 지난번에 뭐 여러 가지 사고 치고 막 그러니까 의회를 습격하게 하고 그렇죠. 뭐 이러니까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거죠. 네네. 근데 이것 때문에 아주 웃기게 된 얘기가 뭐냐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코리안 뷰로가 생겼어요. 한국 뷰로가 한국 생긴 부서가 거야. 한국 부서가 생겼는데 이 부서에서는 상당히 이 사태가 터진 다음에 계엄 사태가 터진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또 이게 또 VOA가 이렇게 또 폐간되는 그렇죠. 위기에 그래서 대통령한테 거기 무슨 그분들 이름이 뭐였더라? 그 시위대 그쪽 사이트 친윤 사이트에 보면 VOA를 봐라. VOA가 이렇게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VOA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막 돌았었어요. 계속 돌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거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그거는 그 트럼프 정부 행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야 VOA 폐쇄해. 문 닫아. 야 돈 다 끊어.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 그 길거리에 나가서 뭐 저희 태극기는 당연히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근데 태극기 들고 시위하는 거 이해가 돼요. 근데 도대체 정조기는 왜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는 왜 드는 거예요? 아니
그거야말로 도대체 우리나라가 뭐 어디 식민지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네.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죠. 네. 중국이 그 과거에 오랜 그 우리를 조공 국가로 음. 삼으려고 했던 수천 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저항하고 기분 나빠하는 건 당연하지.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뭐 왜 남의 나라 국기를 들고 오는데 이 얘기는 제가 그 미국 대사관에 이때 있던 친구들이 있는데 네네. 지금은 다른 쪽으로 또 외교관이니까 갔는데 그 친구하고 네. 밥 먹으면서 그 어디야 그 프라자 호텔에서 그 밥을 먹고 있는 그 여기 창문에 저쪽에 보이잖아요. 네네네. 시위하는 거. 그렇죠. 그 프라자 호텔 딱 친구가 보이죠.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도대체 우리나라 국기를 왜 한국 아, 사람들은 성적이. 들고 시위를 하시냐고. 어. 나 저거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어. 근데 역설적으로 만약에 음. 베트남에서 네네. 무슨 시위를 하는데 대한민국 한국 국기를 국기를 들고 막 하면 저 사람들 뭐 하지라는 생각이 뭐 하지? 들죠. 네. 저 도대체 왜 남의 나라 국기를 갖고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 거고. 네. 그렇죠. 아니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침탈된다고 그렇게 비판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시위대가 만약에 대한민국 태극기하고 중국 오성 홍기를 들고 같이 시위하면 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일본 국기 일장기를 음. 들고 같이 시위를 하면 음.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굉장히 친미주의자거든요. 네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미국을 되게 좋아하고 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을 좋아하고 그럼요. 그다음에 미국이 그 상호 방위 조약을 해서 우리나라를 그동안에 지켜주고 6.25 때 많은 사람들을 3만 명인가가 죽었잖아요. 아, 그럼요. 그 군인들을 보내서 대한민국의 그 자유를 지켜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미국 국기를 왜 들고 시위를 하겠습니까? 제가 일본 국기나 그 중국의 국기를 들고 시위할 수 없듯이 그럼요. 그냥 같은- 우리나라 국기를 네.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중국을 막 비난하면서 네. 미국 이걸 막 흔들어요. 이건 뭐지 도대체? 나중에 한번 꼭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떤 연구팀이 좀 꾸려져서 연구 과제로 좀 삼아야 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리고요.